머신러닝 예측 모델링을 하는데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보이는 부분, 바로 타겟 변수, 뭘 예측할 거냐, 그 타겟 변수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가 정말 많이들 실수를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규칙들이 생각해 보니까 있어요. 뭐 할 때 이제 고려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딱 한 가지의 규칙은 x는 과거에서 와야 된다. 그리고 y는 미래에서 와야 된다. 그러니까 y가 x보다 나중 시점으로 구분된 상태에서 와야 된다. 이렇게 설정해야 예측 모델이 된다는 얘기죠. 자, 세부적으로 보면 예측 모델링의 용도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겁니다. 그 돌렸을 때, 그 모델을 만든 다음에 돌렸을 때 미래에 대한 예측 값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야 돼요.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같은 시점에 두 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시점에서, 그죠? 새로 이제 시간이 흐르는 거니까 다음 시점이 왔을 때 그 시점을 포함한 값이 x에 들어가고 그 시점에서 그 다음 시점에 대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 구조로 만들어져야 되죠. 이 말로 하면 이게 잘 와닿질 않으니까 그림으로 한번 보면요. 자, 가상의 과거가 있습니다. 시간을 미래를 따로 떼놓고 가상의 과거를 둡니다. 이렇게 이 두 개를 연결시켜 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거죠. 여기까지 이것도 잘 이해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실제로 우리가 예측 모델이 돌아가려고 하면, 작동이 되려고 하면 슬라이딩이 됩니다. 시점을 이동하는 거죠. 이동을 해서 과거 부분이 당겨지고요. 마찬가지로 미래도 당겨지는 거죠. 물론 미래에 대해서는 값이 없어요. 요 값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언제? 바로 이 시점에서. 모델을 만드는 가장 가까운 시점을 가상의 미래로 놓고 만들어진 모델 가지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 현재라는 지점까지는 현재 기준의 실제 과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재 기준의 실제 미래가 됩니다. 모델은 우리가 가상의 과거하고 가상의 미래로 나눴던 이 기간을 연결시키는, 뭐 공식이 됐던 규칙이 됐던 이 부분이 바로 모델이 되는 거고요. 이 만들어진 모델이 그대로 새로운 데이터셋, 시점을 이동한 새로운 데이터셋을 통과해서 뭐가 나옵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 스코어가 나오는 거죠. 점수가 나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프리딕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모델이 있는 거고 여기에 프리딕션이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설정을 할 수가 없겠죠. 자, 예를 들어서 좀 보면요. x하고 y를 같은 시점에 둔 케이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실패 사례들이에요. 예를 들면 시험 점수하고 합격 여부를 두 개를 갖고 관계를 구해서 예측을 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시험 점수를 보고 합격 여부를 예측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 보면 성적이 좋으면 당연히 합격할 거고, 시험 점수가 나쁘면 합격 못 하겠죠. 문제는 뭡니까? 예측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 이거 시험 점수라는 값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례. 자,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하고 날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량이 뭐 많으면 그날의 날씨를 예측하겠다. X를 알면 Y를 예측한다. 시점이 같은데 어떻게 예측을 해요? 자, 여기 이제 그 날씨 데이터는 아니고 구글 트렌드에서 미세먼지를 검색한 거하고 날씨를 검색한 거를 데이터를 놓고 보면, 자,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죠. 이 빨간색으로 움직이는 이 날씨라는 값이 같은 날 단위로 대응을 시켰을 때 미세먼지의 구글 트렌드 값하고 어떻게 대응되느냐 하는 관계를 구해서 뭐를 한다. 자, 미세먼지를 예측하는데 날씨를 갖고 예측을 할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그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탐색적 분석을 합니다. 일단 데이터 수집해 놓고 탐색적 분석을 해요. 뭐 스캐터 플롯도 그리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겠죠. 뭐 팩터 애널리시스도 하고 상관관계 분석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할 거예요. 그죠? 자, 보시면 여기는 이제 구글 트렌드의 웨더 그리고 더스트. 그래서 이쪽은 날씨, 이거는 미세먼지에 대한 구글 트렌드 지수입니다. 1년치를 주 단위로 펼쳐놓은 값이죠. 분포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콜레이션도 구했어요. 그죠? 이거는
자, 탐색적 분석으로서는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뭐도 고민하냐면, 이제 그림을 그려갖고 데이터를 수집했으니까 딥러닝을 돌릴까? 아니면 SVM을 돌려? 뭐 이거 아니면 뭐 비선형 회귀 분석을 돌려? 뭘 해야 되지?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자, 예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측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야 돼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려고 하면, 자, 뭔가 이제 아무거나 이제 그 모델링 방법 하나 쓴다고 치자고요. 제일 간단한 다순선형 회귀 분석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날씨 검색 많은 기간일수록 선을 그려진 거니까 이렇게 선으로 그려졌죠. 이 회귀선의 공식도 구했고 R스퀘어 값이 구해지기도 했어요. 날씨 검색이 많으면 그럼 미세 검색이 적다. 반대 관계, 음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예측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예측 모델이라는 것이 시점하고 상관없이 그 슈퍼바이즈 러닝, 그래서 어떤 그 종속 변수를 설정을 해놓고 그 종속 변수의 값을 설명하는 다른 변수들의 관계,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냥 포괄적으로 예측 모델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이제 광의 예측 모델링일 수 있죠. 근데 세부적으로는 시점을 미래하고 과거로 구분해 놓고 예측을 하는 걸 우리 예측 모델링이라고 본다면, 그건 이제 종류가 약간 다른 거죠. 하위 집단일 수도 있고 다른 의미로 쓰는 걸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기업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게 바로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지금 이 그림은 회귀 분석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뭐 지금 아웃라이어라든지 선형성 뭐 이런 부분, 정규 분포 이런 거 일단 논외로 하고, 예측 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예측 모델링이 실제로 작동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 예측이냐 이거죠. 9월 2주차, 여기 지금 이제 지금이 9월 1주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9월 2주차는 데이터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9월 2주차의 날씨를 검색 지수로 집어넣고 이 회귀식을 통과시킬 방법이 있느냐 이거죠. 9월 2주 자체가 미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겠죠. 결국 뭐예요? 예측한 결과인 스코어가 나올 수가 없는 모델인 거예요. 이건 예측 모델이 아닌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시점을 구분해 줘야 되는 거죠. 전주의 날씨를 갖고 그 다음 주에 미세먼지를 예측을 한다. 이거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 날씨 검색 많았다면 다음 주에 미세먼지 검색이 작을 것이다. 이거는 예측입니다. 보시면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죠? 관계가 앞에하고 좀 달라요. 스캐터 플롯에 찍힌 점 자체가 조금 위치가 다릅니다. 자, 회귀식을 볼까요? 마이너스 0.035, 마이너스 0.045 다릅니다. 그죠? 콜레이션 0.142, 그리고 앞에 건 콜레이션이 0.183이에요. 달라요. R스퀘어는 더 떨어졌어요. 그죠? 이게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시차에 의해서 이 관계가 같은 시점에서는 양의 관계, 그리고 시점을 변경시켜 갖고 구분했을 경우에는 그거하고는 반대의 관계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관계가 안 나타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측 모델을 만들 때 Y 값을 시점 측면에서 어떻게 잘 구분할 거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9월 1주에 날씨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돼요? 예측 값이 통과돼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실제 값은 모르지만, 이걸 이제 약간 확장을 시키면 이제 이해를 했다고 보면 이제 과거에 여러 상태라는 게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Y가 X보다 나중에 시점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미래를 예측한다고 보면, 과거가 포함하는 전체 기간, 이만큼 이제 가상의 과거라고 쳤을 때 모델링 세트에서 여기서 이제 지난주의 날씨, 지난주의 미세먼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도 같이 변수 들어갈 수 있겠죠. 프리딕터 또는 피처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지난주에 뭐 어떤 값 뿐만 아니라 기간이 총 1년치를 쓰고 있다면 지난 1년 전체에 대한 거. 그죠? 이렇게 기간을 구분한 거하고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항목을 측정했느냐는 부분하고가 조합된 상태로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변수들이 뭐를 다음 주에 미세먼지라고 하는 Y 값을 예측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규칙을 알았어요. 그죠? 딱 한 가지 규칙이죠. X는 과거에서 Y는 미래에서 와야 된다. 그래야 슬라이딩이 된다는 걸 알았는데, 오케이.
그러면 규칙을 알았으니까 이제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 이거 최대한. 근데 실패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다. 이런 케이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리크라고 그러죠.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타겟하고의 관계가 매우 강한, 뭐 시점상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누설, 리크라고 합니다. 이제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포함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 이거죠. 왜? 그 변수의 특성을 사전에 잘 몰랐기 때문에. 자, 그 상태로 그냥 모델을 하면 굉장히 잘 맞죠. 근데 이게 들어가서 실제로 나중에 값을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호텔에 숙박을 한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호텔에 숙박을 했다? 그러면 100%는 아닐지언정, 왜냐면 예약을 안 하고선 숙박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호텔 숙박을 예약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 같은 시점의 것들이 들어와 버리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다가 실수한 거죠.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모델이 겉보기엔 잘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건 못 쓰는 거죠. 이거 빵점짜리예요. 왜? 작동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이 포함됐는지 안 포함됐는지를 그 사람이 머리로만 검증을 하려고 하면 파악이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잘 예측된다?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해야 돼요. 뭐 99.99%가 나온다? 그러면 의심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크가 혹시 있는 거 아닐까? 예측 모델인 경우에. 그리고 또는 큐머러티브 게이즈 차트. 이 차트를 그려갖고 사후평가를 이제 그 예측치 분포를 살펴봤을 때 일부 구간이 플랫하게 나타난다. 앞부분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그 구간의 전체 중에서 일부를 설명을 해주는 리크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대목이에요. 딱 한 가지 규칙을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X는 과거에서, Y는 미래에서 와야 된다. 그렇게 설정해 놓고 모델을 만들어야 슬라이딩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Y 값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길어질까봐 이걸 한 번에 다 영상에 담기는 좀 그래서 프리뷰 성격으로 살펴보면 X 시점의 환경하고 Y 시점의 환경이 동일하지 않다면 이때는 프레딕티브 모델링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 그때 가서 예측을 해봐야 맞질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계절성이 있는 데이터셋일 경우라면 이런 케이스 많습니다. 그래서 계절성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들을 달아줘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슬라이딩 타임 윈도우즈 방식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또 Y 기간의 길이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X하고 Y가 나눠진다는 건 이제 알았으니까. 근데 Y의 길이가 1년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하루로 가야 되느냐? 한 달이냐? 이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모델을 쓸 수 있는 예측한 결과값, 그 예측치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용도가 달라진다. 그렇죠? 그 외에도 꼭 예측 모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이런 모델링, 그 타겟이 있는 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고민해야 될 부분이 Y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될 대상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는 거죠. 무조건 데이터 가진 거를. 그래서 예측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예측하고자 하는 부분 제대로 못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또 진짜 Y가 아닌 경우들도 존재한다. 진짜 Y라는 건 그러니까 라벨이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 그죠? 그 값이 진짜로는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나쁜 사람이다? 세상에 나쁜 사람이라는 게 OX로 딱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나쁜 정도라는 게 있어요? 주관적인 거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그죠? 우리가 그게 의미가 있는 Y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 해서 머신러닝 예측 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그죠?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예측 모델링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타겟 변수를 어떻게 잡을 거예요? 말을 바꾸면 Y 값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